안녕하세요. 초중등 학생분과 사회를 맡은 동대전초 수석교사 우혜인입니다. 분과 토의는 줌으로 15분, 웨비나 플랫폼 실시간 채팅방으로 30분의 초중학교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줌과 웨비나 채팅창에 서로 한번 인사 지금 올려주시겠어요? 글 한번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도 좋고요. 반갑습니다도 좋고요. 아니면 오늘 기대하는 거 올려주셔도 됩니다. 지금 채팅창 올려주세요. 한번 입력 제대로 되는지도 확인할 겸.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등으로 부여 여자중학교 김보미 학생 올려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채팅창으로 여러분들 의견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면 같이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과 막상 음식을 먹는 사람의 소감이 다르더라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학생들을 위해 교육과정을 만들었지만 그 교육을 받는 학생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교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의는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되는데요. 공통 주제인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학교교육 방향과 초중학교 학교 급별 주제에 대해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에서 발언하는 학생은 손을 들고 발언권 얻어서 그냥 발표하면 되고요. 웨비나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유롭게 채팅창에 의견을 입력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정리해서 토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해서 앞서 특강을 들었는데요. 그러한 미래사회에는 뭐뭐한 인재가 필요하다. 미래사회 인재가 꼭 가져야 할 것 두 가지. 무엇인지 지금 채팅창에 써두시고 입력은 선생님이 엔터 치세요 하면 그때 치는 겁니다. 미리 쓰면 남들이 볼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써보실까요? 뭐 건강, 뭐 창의성 이런 식으로 낱말로 쓰시면 돼요. 두 개. 10초 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 인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1, 2, 3, 4, 5, 6, 7, 8, 9, 10. 네, 엔터 쳐주세요. 엔터. 네, 창의성, 감수성, 아이디어와 건강, 자부심, 끈기, 열정, 끈기, 창의성이 많이 나오네요. 체력, 자존감. 네, 감사합니다. 지금 웨비나에서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올려주고 계신데요. 한번 미래사회 인재상에서 이 단어를 고른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의견 주실 학생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의견 주실 학생 왜 이 단어를 썼는지. 네, 가경초등학교 김수빈 학생 한번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음소거 풀고요.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냐면요. 일단 아이디어가 있어야 뭐 내년 미래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이디어라고 적었습니다. 네, 김수민 학생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해줬는데 혹시 그 다음에 또 저는 다른 거 썼다. 네, 이하연 세종중학교 이하연 학생. 네, 지금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단기간에 너무 많은 것이 변화하고 있어요. 미래 사회에는 분명 지금과는 확실히 다를 것이고 계속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빠른 변화 속도에 잘 적응하고 흐름을 이해, 파악하며 그 사회 속에서 본인이 행복하고 유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미래 사회에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많은 사람의 일들이 지금 인공지능이 하는 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을 다방면으로 다재다능하며 창의적인 사람이 되면 조금 잘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하연 학생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줌이다 보니까 조금 음질이 학생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할 때 좀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해주면 좋겠고요. 평소 말하는 것보다 조금 느리게 말해주면 다른 친구들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한 교육이 되려면 초중학교 수업 평가에서 변해야 될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초중학교 수업 평가에서 이런 점은 더 해야 된다, 이런 점은 좀 빼야 된다 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미래 사회 대비해서는 이런 것이 좀 더 더해져야 된다, 아니면 이런 것 좀 줄어들거나 빼내야 된다. 네, 생각해 보셨나요? 네, 한번 발표하실 수 있는 친구 손들어 봅시다. 네, 어떤 점이 더해지고 빼지면 좋을까요? 변화되어야 될 지점. 지금 여러분, 네, 불무중학고 고병탁 학생. 네, 미래의 교육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과정 중심의 평가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평가 방식은 물론 과정도 잘 평가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의 평가 방식은 학생들에게 어떤 과제를 주고 그 과제에 적합한 결과물을 제출해서 단순히 그 결과물만을 채점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러한 방법으로는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과정 중심의 평가가 강화되어 단순히 학생이 제출할 결과물만을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그 결과물을 도출하기까지의 과정까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의 평가는 학생들의 성적을 내 가지고 학생들을 줄 세우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러한 줄 세우기식 평가는 단순히 학교 안에서의 등수만 나눌 뿐 그 학생이 미래에서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단순히 줄 세우기식 평가로 진행하기보다는 개개인의 심층적인 능력과 그 내부의 숨어있는 능력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지필고사를 봐가지고 성적을 100점, 90점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 개개인의 성격과 잘하는 능력에 맞춘 평가 도구를 개발해서 그 평가 도구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또 그 과정과 함께 복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병탁 학생 감사합니다. 평가에 대해서 정말 학생들이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줄 세우기식 평가에 대해서. 또 수업이나 평가 아니면 교과목 뭐든 좋습니다. 이런 부분 좀 변해야 되겠다. 학생 입장에서 진짜 할 말 있다. 또 어떤 의견 있을까요? 이런 수업은 아니면 이런 교과목 새로 배웠으면 좋겠다. 미래 사회를 대비해서 그런 것도 좋고요. 아니면 평가 쪽도 할 말 많죠. 평가 이렇게 바뀌면 좋을 것 같다. 네, 의견이 있는 학생 손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할 말이 많으니까 의견이 안 떠오르나 보네요. 네. 그럼 미래 사회 아까 특강을 들었을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학교에서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부분 혹시 없나요? 의견 있는 학생은 손 들고 발표해 주면 됩니다. 이런 부분, 네, 세종중학교 이하연 학생. 학교에서 조금 뭔가 지금 최근에 되게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메타버스 관련된 거에서도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TV에도 좀 나오거나 해서 간간히 듣기는 들었거든요.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때 대부분 다 진로를 정하고 고등학교에 오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뭔가 엄청 많이 바뀔 것 같은데 되게 지금 진로를 정하기가 되게 막막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유망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써주었으면 한다. 좀 이런 가이드를 이렇게 학교에서 좀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변화한다는 이야기는 많은데 뭔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려는 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수업과 평가 이런 부분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걸 좀 더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지금 웨비나로 의견 들어온 것 한 가지 소개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직접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더해져야 된다.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학교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또 어떤 의견 있을까요? 네, 성현중학교 성다정 학생.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예전과는 달리 IT나 경제에 관련한 지식들이 사회에서 더욱더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나아가 미래에 이어질 새로운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IT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경험 등이 미래 사회의 학생들에게는 꼭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요즘 주식 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함께 조명받고 있는 게 바로 청소년 주식 투자입니다. 하지만 경제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개념만 알고 경제 관련 용어도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 사회를 생각해보면 학생들에게 경제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은 필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학교들의 정보, 진로 등의 미래를 위한 수업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의 학교들에서는 이 IT나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의 수업과 평가를 따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다정 학생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IT 쪽이나 주식, 경제 교육, 그렇죠. 경제가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학교에서 좀 수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교육 더 많이 되어야 된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웨비나에서 의견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변화해가는 시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환경, 경제에 관한 부분을 좀 더 배웠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어떤 기준에 평가더라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실력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미래를 이끌 학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웨비나에서도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의견 한 명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수업 평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의견 있을까요? 네, 학생들이 네. 그러면 여기까지로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사이에 지금 웨비나로 또 의견 하나 더 들어왔네요. 네, 이 의견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를 제대로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과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수업을 받고 싶습니다. 수학 수업을 그렇죠. 수학 수업 어렵죠. 우리 수학 수업을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웨비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에는 다문화, 장애, 학습 부진 등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 학생들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 교육은 무엇이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 지금 같은 교실에 있지만 사실 학생들이 다 똑같이 모든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교육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해주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즐거움을 느끼면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부분 한번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웨비나에서도 채팅창으로 의견 주시고요. 여기 있는 지금 토론회 줌에서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손들고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좀 어떻게 무엇이 변하면 좋을까요? 네. 대청중학교 박주영 학생. 네, 일단은 먼저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더 세심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교육적인 부분에서 소홀함이 없고 또 학교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의 서로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그 정보를 공유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교에 공부를 할 때는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서로 간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뭔가 편안하고 편리한 시설을 만들어 준다면
오히려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더 효율적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뭔가 지금 시설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공부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준비도 좀 더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좀 더 뭔가 섬세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의견, 그런 배움을 따라가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네, 어떤 의견이 있을까요? 잠깐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웨비나로 들어오는 의견, 네, 지금 한 명 소개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그 학생에게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부법에 대한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이네요. 네, 또 여기 지금 줌에서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한번 의견 주시겠어요? 의견 있는 학생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배움이 더딘 학생, 우리 교실에서 같이 있지만 사실 수업을 여기 학교 대표로 온 학생들은 수업을 잘 따라가죠. 이해를 잘 하는데 그거 잘 못 따라가는 학생들도 사실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수학 수업이나 영어 수업이나 그런 수업을 들을 때 좀 어려움들을 겪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그 친구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지. 네, 지금 웨비나에 들어온 의견 다시 소개드리겠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이 도와준다면, 곁에서 도와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학생은 어댑티브 러닝 등을 이용한 개별화 맞춤 교육으로 통일된 수업이 아닌 학생들의 학습 역량과 재능에 맞추어 수업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AI나 영상 강의 등을 활용한다면 한 명의 선생님이 여러 학생들을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온라인 교육 시대를 맞이해서 AI 교육을 활용해서 그런 학생들에게 맞춤형 도움을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부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초학습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또 의견 주실 학생? 그런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거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아니면 선생님이 교과서가 무엇이어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웨비나에서 올라온 의견,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은 전체적으로 같이 배울 때보다 1대1로 따로 배우는 개별 교육이 필요합니다. 개별 교육을 해주세요.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네, 여기 지금 줌에서 참여하고 있는 학생 한번 발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어떤 의견, 어떤 방법 좋을 것 같다. 네, 세종중학교 이하연 학생. 조금 뭔가 정책과는 좀 다른 부분이라서 약간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긴 한데 수업 중에 선생님들이 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니?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라고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때 좀 내성적인 친구들은 몰라도 손 드는 게 굉장히 좀 눈치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이제 수업을 하실 때 질문 있니? 라는 그런 질문보다는 조금 이렇게 당당하게 질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생님들이 약간 학생들을 잘 끌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야기 들으니까 좀 선생님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질문 있니? 라고 하면 내성적인 학생들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가진 학생? 네, 저기 가경초등학교 김수빈 학생. 학교에서 공부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학원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배우는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수업이 끝나고 방과 후 시간이나 점심시간, 쉬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활용해서 공부에 어려움이 많은 친구들이나
뭐 그런 친구들이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이렇게 1대1로 학원처럼 더 꼼꼼히 보충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과 후 수업을 위해서, 방과 후 수업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개별적으로 좀 도와주는 그런 수업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네요. 혹시 또 있나요? 의견 주실 학생? 네, 이찬민 학생. 이제 다문화 학생이나 그런 수업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반 하나에 20명, 30명 그 사이의 학생들을 선생님 한 명이 다 신경 써주기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성적이 좋은 학생들끼리 모아서 서로 알려주는 그런 활동을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이제 청소년기에는 또래들 간의 유대감이 더 강해진 시기라서 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또 성적이 향상된다면 보상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차민 학생 의견 감사합니다. 이게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그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직접 도와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네요. 또 새로운 의견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나요? 네, 그러면 그 사이 잠깐 웨비나에 또 다른 의견 들어온 거 있어서 잠시 소개드리겠습니다. 자신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공부 방법을 소개해 주거나 잘못된 공부 습관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수업도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또 다른 의견은요. 학습 부진이나 다문화 가정 학생 등 평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수업에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친구끼리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준과 동시에 가까워질 수 있는 멘토 멘티 제도를 일반 수업의 일부로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발표한 의견과 비슷하네요. 이제 학생들끼리 서로 멘토 멘티를 맺어서 학생들끼리도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의견입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나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질문 정리하고요.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 공부를 하며 보내고 있죠. 그리고 그 시간이 즐거워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공부에 보다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학교 교육을 바꾼다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 학교 공부를 즐겁게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즐거운 수업도 있지만 여러분들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일단 수업을 들으면서 보내기 때문에 이것 좀 바뀌면 학교 공부가 훨씬 즐거워질 것 같아요 하는 지점, 초등학교 의견도 있고 중학교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웨비나에 채팅창에 쓰시는 학생들 써주시고요. 여기 줌에서 의견 혹시 내주실 수 있는 학생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현중학교 성다정 학생. 네, 아까 1부에서 강의를 통해 들었듯이 교실을 양극화하고 수업 시간에 자거나 졸거나 멍하니 있는 학생들이 많아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있는 학생들 성다정 학생 조금 미안한데 말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너무 빨라서. 네. 네네네. 일부에서 강의를 통해서 저희도 들었듯이 수업 시간에 자거나 졸거나 멍하니 있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학생들에게 현재 선생님들이 아무리 주의를 주거나 꾸중을 해주셔도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변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공부에 대한 흥미나 보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 대한 재미를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
알려주신 덕분에 지금까지도 공부를 억지로 한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 때문에 아이들은 자라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늘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면 최대한 공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저는 그 방법이 바로 어렸을 때부터 공부와 친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밖에서 놀던 순수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가 새로운 활동인 공부에 대해서 흥미를 처음 느끼게 되는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공부로 인해 느낄 수 있는 짜릿한 성취감이나 나 자신을 믿게 되는 자신감, 새로운 걸 알게 되었다는 반짝이는 즐거운 감정 등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면 아이들이 공부와 친해질 수 있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통해서 문해력이나 어휘력, 글쓰기 능력 등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밤마다 책을 읽어주셨는데요. 그림책으로 시작해서 700페이지가 넘는 책까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으니까 상상력도 좋아지면서 어휘력도 깊어지고 문해력도 좋아졌습니다. 또 밤마다 책을 읽어주셨던 부모님께 가장 감사한 순간이 바로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해야 할 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과 많이 접하면서 말이나 글에 대한 즐거움을 많이 겪어왔기에 아무리 긴 글이나 어려운 문장을 읽는 것도 제 생각을 그런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도 쉽고 오히려 재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기적으로 책과 공부와 접할 수 있는 활동을 더 늘려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다정 학생이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이미 하셨군요. 네. 뭔가 지금 입시 위주의 공부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부에 흥미를 느끼기가 어렵고 중고등학교 갈수록 이미 흥미를 잃은 학생이 많기 때문에 어렸을 때 뭔가 첫 단추를 끼는 그 순간에 공부에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모님 얘기까지 하시면서 동화책 얘기하고 그러면서 뭔가 어린 시기,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공부를 좀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으면 좋겠다. 맞나요? 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친구들, 이렇게 좀 공부가 즐겁게 받아들여지려면, 네, 세종중학교 이하연 학생. 일단 개인이 공부가 어렵고 따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뭔가 초등학교 때는 어리고 뭔가 입시나 그런 것도 없으니까 좀 공부에 부담감이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통한 뭐 간접 경험, 그다음에 뭐 책을 통해 배우는 지혜,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뭔가 초등학교 때는 직접 느끼고 몸소 체험하면서 배우는 걸 조금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간접적으로 하고 이건 배워야 되는 거니까 배우는 거야 보다는 직접 겪으면서 이래서 이게 필요한 거구나. 이래서 이걸 배워야 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은 네, 조금 더 공부의 필요성을 저 같은 경우는 잘 일깨워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저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뭐 애니메이션, 코난이나 지브리 같은 그런 거를 수업이랑 연결을 지으셔서 수업을 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그 수업 내용들이랑 엄청 재밌었다는 기억이 아직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학생들이 흥미로워하는 것과 공부를 연관지어서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뭔가 말씀을 하실 때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보다는 이게 이렇게 재미있는 거야를 조금 더 어필해 주시면 친구들이 좀 더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 그냥 공부를 꼭 뭐 이론이나 그런 걸로 배울 수도 있지만 직접 체험을 해보고 그곳에 간다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정말 즐겁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진짜 체험학습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형태로 좀 더 재밌게 꼭 교과서나 활자가 아니라 그런 다양한 형태의 어떤 교육 자료를 제공해줘도 좋을 것 같다. 미래 교육에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좀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좀 찔립니다. 들으면서. 네. 어떤 중요해. 이거 시험에 나와. 그런 접근보다는 이거 되게 재밌어. 그렇게 학생들에게 기대를 주는 수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혹시 또 이렇게 해주면 또 공부 더 흥미 있을 것 같아요. 네.
저기 태안여자중학교 이혜원 학생. 네,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나라의 교육 방식이 주입식 교육, 즉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는데요. 이보다는 선생님과 학생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활동과 연관지어 학습을 지도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과학이라면 이제 실험을 통하여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또 영어라면 영어 끝말잇기 혹은 보드게임 등으로 훨씬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활동적인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주입식 수업이 아니고 학생들이 즐겁게 활동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미래형 수업에는. 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나요? 네, 그러면 잠시 웨비나에 들어온 의견 소개 잠시 드릴 테니까요. 또 의견 있으면 그 이후에 손 들고 발표해 주세요. 모둠 활동이나 미니게임 같은 것들을 통한 흥미있는 수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수요를 고려한 동아리들을 많이 개설해서 운영한다면 학교에 대한 흥미도 높아지고 오고 싶은 학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내신 시험으로 평가되어지는 현 교육과정의 틀이 바뀌기는 쉽지 않겠지만 학습을 놀이와 접목시켜서 예를 들면 유명 강사 초빙과 같이 공부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거나 공부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심어주어 관심과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 웨비나에 올랐습니다. 좋은 의견 준 학생들 감사합니다. 네, 또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또 이렇게 하면 공부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네, 글꽃 초등학교. 드디어 초등학교 의견이네요. 김예린 학생 부탁드립니다. 일단 과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과학 원리를 실생활 속에서 쓰이는 과학과 함께 배우면 더 재밌을 것 같고, 요즘에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줌에서 과학을 배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실험으로 함께 공부하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과학 실험이나 그런 것들 통해서 직접 하는 수업들, 그렇게 역시 학생이 직접 해야 맛이죠. 제안해 주셨고요. 잠깐 또 웨비나로 의견 올라오고 있는 것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이 너무 어렵다. 사회나 과학 용어가 새로운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교과서의 내용을 좀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교과서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강의식 수업이나 수업 시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을 하고 질문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하면 직접 활동을 하면서 저절로 궁금한 것이 생기면서 학습 내용에 흥미가 생겨 더욱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의 수업 방법이 뭔가 좀 학생 활동 중심으로 학생이 스스로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키우는 수업을 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그다음에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현재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단순히 강의식 수업으로 끝나지 않고 학생 스스로 생각해보고 직접 수업 내용과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내용을 찾아보는 활동과 함께 수업을 하시는데 단순히 강의식으로 수업을 들을 때보다 더욱 흥미가 생기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다양한 활동과 연계하여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여기 있는 또 줌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한번 발표 좀 의견 좀 주실까요? 이런 수업하면 재밌을 것 같다. 네, 박주영 학생. 네, 저는 먼저 수업 시간에 수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수업에 학교 공부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미 진로나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학교 공부에 흥미를 놓아버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뭔가 더 흥미를 갖게 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학교에서는 공부 모임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학교 공부에 흥미가 별로 없는 학생들과 성적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과 함께해서 하는 공부 활동을 하면은 나는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과 하는 활동에 대한 그런 소속감을 가질 수 있고 그로 인해 공부에 흥미가 생기고 성적도 향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박지영 학생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가 어려워져서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함께 공부하기가 어려워졌잖아요. 우리가 AI나 그런 것을 통해서 개인 맞춤형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 또 서로 실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친구들이 학교 교실이라는 공간에 모여서 함께 공부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컸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졌어요. 근데 지금 박주영 학생이 제안한 것처럼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들 그리고 이제 잘하는 친구들과 조금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함께하는 활동이 는다면 보다 더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예, 웨비나에 들어온 의견 또 잠시 소개드리겠습니다. 일회형 또는 행사형 수업보다는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있는 진로 체험이나 진로 박람회를 열어서 학생들이 직접 직업을 체험하고 진로 적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그렇죠. 자기의 진로가 목표가 명확하면 보다 더 공부에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에 체험 놀이터 같은 것이 많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제를 수행했을 때 선생님께서 적절한 보상과 칭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욱 열심히 수업에 참여할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하면서 과제가 조금 더 늘어난 감도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열심히 피드백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또 여기 줌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이렇게 하면 좀 더 흥미 있겠다. 네, 이찬민 학생. 이제 뭐 제가 싫어한다는 건 아니고 비인기 과목 같은 게 있어요. 수학이나 역사 그런 거 하면서 애들이 항상 하는 불만 중에 하나가 이거 배워서 어디다가 써먹냐 이런 불만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런 점을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약간 실생활에 관련돼서 연계를 하거나 그러면은 친구들이 더 흥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예체능 과목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제 다른 국수사과 이런 과목들을 예체능에 접목시켜서 뭐 국어 시간에 유명 화가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한다든가 그런 활동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학생들에 따라서는 또 뭐 비인기 과목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 흥미를 못 느끼는 경우도 많으니까 실생활과 이 수업이 어떻게 연계가 되고 필요한 것인지 좀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는 수업 그리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예체능 교과와 다른 교과를 연계하는 그런 수업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웨비나에 들어온 의견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체육처럼 다른 교과에서도 몸을 이용하는 수업 방법을 좀 활용하면 자는 친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공부가 재미없는 이유는 관심이 없거나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아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다면 수준을 낮춰주고 관심이 없다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재를 활용해서 수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교육과정 만드시는 분들, 교과서 만드시는 분들이 꼭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업 참여를 더 적극적이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 토론형 수업을 많이 하고 우리 실생활이 수업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공부가 더욱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금 줌에서 발표하는 친구들과 웨비나에서 참여하는 친구들 의견이 좀 통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죠. 근데 뭔가 실생활에 와닿게 해야 왜 배우는지 이해가 가야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의견 있는 친구 있나요? 지금 발표를 잘 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없으면 그러면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인데요. 중학교 시절 학생들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 자유학기제 혹은 자유학년제가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 자유학기제를 보내봤을 때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 것 같은지, 그리고 그 단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나는 자유학기제 지나가 봤다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난 자유학기제, 네, 손 내려 보시고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나는 들어는 봤다 자유학기제. 한번 여기 초등학생도 5명 있는데요. 네, 손 내려 보세요. 그래서 그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소중한 기회인데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의견 주실 학생 손 들어 보실까요? 네, 태안여자중학교 이혜원 학생. 네, 이제 자유학기제의 장점으로는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경험 중심의 교육으로 아이들이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시키고 이제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기초 학력이 떨어지고 이제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학력 격차가 심해질 거고 사교육에 대한 투자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이제 주도적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예를 들어 독서라든지 이런 방안을 제시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제 내신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일정 커트라인을 정하여 미달 학생들을 조금 보충을 시킨다든지 방과 후에 또 한 번 재시험을 보도록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나은 개선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의견 주셨는데요.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뭔가 자기주도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에서 뭐 보충을 해준다든지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준다든지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기초학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기간 동안 자꾸 사교육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부분이 지금 걱정되는 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 네, 세종중학교 이하연 학생. 아까 되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장점은 학업 스트레스를 덜 받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에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단점은 이제 단순히 놀아도 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학기제는 그냥 학생 그 개개인의 좀 목표와 가치관에 따라서 좀 좋은 시간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작년에 이제 자유학년제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계속 집에 있었고 학교도 잘 못 나갔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많이 아쉬웠거든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친구들이 그 진로 체험 카드라고 하죠. 그 이제 돈을 지원해 주는 그걸로 체험을 하러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언제 다시 오프라인이었다가 온라인으로 바뀔지 모르니까 이게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있으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좀 대응할 수 있는 좀 새로운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가 구성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저희가 작년 올해 코로나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를
코로나 속에서도 뭔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더 보충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2022 미래 교육 과정들을 준비할 때도 사실 이런 재난이 앞으로 다시 없어야 되겠지만 사람 이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는 친구 네, 불모중학교 고병탁 학생. 우선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의 장점으로는 학생들 본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추후 자신의 진로나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자유학기제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점이 오히려 자유학기제의 현재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병탁 학생 미안한데 네. 조금만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네, 미안합니다. 네. 저도 작년에 자유학년제를 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유학년제를 하더라도 작년 수업에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작년에 한 자유학년제 수업이랑 올해 하고 있는 일반 과목 수업이랑 저희 솔직히 차이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추후 자유학년제를 시행하려면은 어쨌든 학생들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이 돼야 할 것이고, 또 저는 아니지만 다른 학생들을 보면은 이제 자유학년제가 끝나고 2학년에 올라와서 처음 시험을 봤는데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은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자유학년제 1년 동안 평가가 없었으니까 좀 놀다가 그게 학습의 계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학년제를 노는 기간으로 사용하다가 이제 2학년에 와서 갑자기 시험을 보니까 좀 충격을 받은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학년제라는 1년의 시간이 어쩌면 학습 단절의 1년이라는 시간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자유학년제 동안에도 학습 단절이 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학년제의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자유학년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자유학년제에 시간이 남는다고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자유학년제에 남는 시간 동안에 굉장히 그 시간에 뭐 사교육을 시킨다고 뭐 학원을 더 보내자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런 점을 좀 철폐를 해가지고 뭐 공교육정상화법을 개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취해가지고 자유학년제 기간이 사교육의 기간으로 쓰이지 않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실감 있는 이야기 해주시는데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이제 정상적인 그런 자유학기제나 학년제 운영이 어려웠었다. 코로나 같은 기간이 되더라도 학생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알찬 프로그램들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코로나 이후의 평가를 봤을 때 뭔가 학생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평가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 기간이 사교육으로 보내는 기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학교 교육, 학습 면에서도 알찬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게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잠깐 웨비나에서 올라오는 의견 많아서요. 잠깐 소개하고 다시 줌에서 의견 받겠습니다. 세종은 자유학기제를 실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학기에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1학기 때 시험에 대한 부담 없이 친구 간의 우정을 쌓을 수 있었고 학교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학기가 학교마다 달라서 사교육이나 전학의 경우가 필요 없는 시험 대비를 하거나 시험을 2번 보게 되거나 1학년 때 아예 시험을 못 보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군요. 자유학기제가 학교들마다 학기가 다르게 선택을 하면. 네. 또 다른 의견 하나 더 소개드리면요. 시험 부담 없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다음 학년에 올라갔을 때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더 늘어나서 자유학년제가 끝난 후 시험을 보는 것에 부담이 많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유학년제를 진행하는 학년에도 간단한 쪽지 시험이나 자신이 학습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
알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금 여러분 의견과 비슷한 의견들이 나오네요. 네, 혹시 또 여기 줌에 참여하고 있는 중학생 친구들, 네, 저기 성다정 학생. 자유학기제는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학생들이 참여형 수업과 진로 체험을 하면서 공부 부담을 줄이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더욱 생각하게 한다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만 본다면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전 오히려 이것에 대한 더 큰 단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참여형 수업이나 진로 체험의 기회와 질의 차이 문제인데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서울이나 수도권, 대도시와 지역이나 지방과의 공교육, 나아가 사교육에 대한 선택권과 학습량은 정말 큰 차이가 나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자유학기제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방에서는 학생들이 좋은 강의를 듣고 싶어 유명한 강사 한 명을 초대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직업 성다정 활동이 학생 죄송한데 조금만 천천히 아니 이게 네.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하면 사실 좀 이해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줌에서 수업하다 보면 많이 느끼. 조금만 천천히 이야기해 주면 네. 되겠습니다. 네. 지방에서는 학생들이 좋은 강의를 듣고 싶어서 유명한 강사 한 명을 초대하는 것도 꽤 어려운 일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직업 활동의 양과 질도 대도시와는 현저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공부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학생들이 모두 자신의 미래에 대해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는 좋은 장점을 근본적으로 실현하려면 대도시와 지방의 교육 기회 불평등, 그러니까 양과 질의 차이가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견과는 또 색다른 지점이 있네요. 여기가 지금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어떤 충청권 학생들이 모여서 지금 같이 토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대도시권과 어떤 지방의 어떤 격차로 인해서 배움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뭔가 그런 노력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특히 체험 프로그램을 짤 때 아무래도 많은 경험들이 서울 경기권에 집중되다 보니까 지방 학생들이 누리고 싶어도 상대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원들을 위한 노력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웨비나로 들어온 의견 잠깐 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여러 분야를 체험해 보아 꿈과 끼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학기 시작 전에 원하는 분야에 대해 설문을 해서 선택 분야의 과목을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과 연결될 수 있는 체험 놀이터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학교에 처음 오는 학생들에게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자유학년제보다는 자유학기제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학기 정도는 학교에 익숙해지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학년제는 너무 긴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학생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줌에서 참여하고 있는 학생 중에 네, 지금 오승현 학생, 네, 그동안 발표를 못한 것 같아서 오승현 학생에게 발언권 주겠습니다. 네, 중학교 자유학기제 장단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제 생각은요. 먼저 자유학기제 장점은 한 학기 동안은 시험에 관한 부담이 없고 중학교 생활에 적응하며 친구들과 선생님과도 학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찾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유학기제의 목적은 진정한 자신의 진로를 찾는 것인데요. 문제는 자신의 진로를 찾는 방법을 모르는데 무작정 자유학기제를 준다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시간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학기제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진로 탐색을 할 수 있게 학교에서도 여러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주면서 수많은 보기들을 보여주고 스스로 좋아하는 게 뭔지 고르고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개선이 되려면 정말 외국 사례처럼 1년이라는 긴 시간을 주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학생들은 직접 카페에 가거나 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체험 학습 신청서를 내서 수업 일수를 인정해주는 식으로 1년 동안은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밖에서 활동 같은 것도 다양하게 경험해보고 충분한 시간을 주고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승현 학생은 앞에서 나온 의견과는 또 반대되는 지점을 짚어준 것 같아요. 조금 전 학생 1년은 너무 길다라고 웨비나로 의견 주셨는데 오승현 학생은 한 1년 정도 줘야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것을 직접 충분히 체험해 볼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학교 안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직접 그것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좀 뭔가 연결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지금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열띤 토의 해봤습니다. 네, 오늘 세종, 대전, 충남, 충북의 초중학생들을 모시고 미래 사회를 대비한 학교 교육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하는지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추구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학생들이 이번에 제안해 주신 귀한 의견들은 잘 정리해서 개정 교육과정의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꼭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줌에서 웨비나에서 귀한 의견 전해주신 모든 학생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음소거 잠깐 풀어주실까요? 여기 학생들 마이크 음소거 잠깐 풀어주세요. 오늘 멋진 토의를 끝까지 해낸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크 다시 잠궈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토의에 참가한 소감이나 개정 교육 과정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 자유롭게 채팅창에 지금 한번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대표를 해서 이 지금 토의하고 있는 거 중계 방송 다 보고 계시거든요. 교육부 관계자도 와 있고 여기 교육과정 평가원 관계자 선생님들도 와 계시고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분 지켜보고 있는데요. 기대하는 바 마지막으로 난 이거 기대한다 쓰셔도 되고요. 오늘 토의 이렇게 참여해 보니까 어땠다 그런 소감 간단하게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는 분과별 토의 결과 발표가 이 A분과는 여기서 그대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대로 접속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동대전 초수석교사 우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